자, 214쪽을 보면 방금 복습했던 내용처럼 이제 어서와 해가 정해졌을 때 그 해를 보면서 거꾸로 원래 부등식을 한번 추리해보자 이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서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얘가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값이 등장을 했으니까 일단은 괄호 두 개가 하영아 어떻게 생긴 괄호가 두 개 있겠어?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하고 그렇죠. 요렇게 생긴 괄호 두 개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과 5의 사이값이잖아. 사이값. 그죠?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요 인수분해 한 개 0보다 어땠다? 컸다 작았다? 작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방금 오른쪽에 풀었던 걸 이해한다면 요거 다 추측할 수 있죠. 거꾸로. 그럼 요걸 한번 이제 전개시켜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해를 딱 보면서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214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을 만났는데 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마이너스 2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괄호 두 개를 떠올려야 되나? 가야 어떤 괄호가 떠올라? x 플러스 2라는 괄호하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괄호가 떠오르고요. 그쵸?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니까 양끝 값이잖아. 그치? 양끝 값이니까 이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어서와 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이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은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요런 애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몇 가지 2차 부등식을 더 복습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 요거는 소리가 한번 해볼까? 요거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소라.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해를 찾으려면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그래프 그리면은 어떻게 생길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붕 떠 있을까? 아니면 딱 닿아 있을까?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까? 그죠? 딱 닿아 있죠. 그죠?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는 건 요 2차 함수가 요 x축하고 딱 한 번 만난다는 얘기잖아. 하늘아, 요걸 봤을 때 생각나는 x값은 얼마야? 0. 아니, 요걸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도 뭐 x 플러스 2, 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풀 때 항상 요 괄호를 보면 너는 어떤 x값을 떠올려야 돼? 2 아니야.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떠올려야 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그치, 그런 두 숫자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기 얘를 봤을 때 떠오르는 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2지. 그러면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건데 그 한 번 만나는 그 포인트가 2인 거죠. 그쵸? 214쪽이야 동주야.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자, 소리가 판단해봐. 그럼 얘가 0보다 큰 지점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축보다 어디 있는 애를 골라야 돼요? 위에 있는 부분을 골라야 되죠. 그쵸?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고르는데 이렇게 오다가 딱 여기서 걸리죠. 왜냐면 2라는 지점에서는 x값이 딱 2가 됐을 때는 x축에 닿아버렸잖아. 그러면 2라는 지점은 답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는 비워놓고 나머지 요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요때 해는 뭐였냐면 x는
2는 아니어야 돼.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푸는 패턴이 있었고,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자, 또는 아예 이제 이런 애들 있었죠. 얘까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런 게 나왔어. 성빈아,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을 만났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뭘 써보라 그랬죠? 그게 어. 까먹었어요. 야, 까먹었으면은 초성 정도 보면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지야, 뭐였죠? 그렇죠, 그렇죠. 판별식을 써보라 그랬죠. 판별식. 동주야, 판별식은 어떻게 생겨? 원래 판별식의 모양이 뭐예요? 음? 4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한테 판별식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식에다가 판별식을 적용시키면 얘의 판별식은 뭐가 되니, 동주야? 0보다 어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가해야 어떤 뜻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게 지금 우리는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봐봐.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 판별식을 써보는 이유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아까처럼 요렇게 x축이랑 두 번 만나는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요렇게 해서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따져보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는 건 이런 모양일까? 이런 모양일까? 안 만나요. 그죠, 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갖는 의미는 x축하고 이 2차 함수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보여주는 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x축하고 두 번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x축하고 두 지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봤는데 지금처럼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래프는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딱 써보고 요 모양이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이 부등식의 해를 대답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말자. 자, 요 그래프가 얘가 0보다 큰 지점을 찾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지점을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다 답이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면서. 그쵸? 그래서 여기가 다 답이 되니까 그러면 답은 모든 실수 이렇게 대답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거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판별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모양을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판별식을 쓰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실수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거나. 만약에 똑같은 식을 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아까랑 똑같은 식을 주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텐데 이번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런 부분이 있니, 소라? 없죠. x축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봐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해가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치? 요런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15쪽으로 가볼게요. 자, 215쪽에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A 값만 잘 붙여주면 됩니다. A 값만. 자, 일단 얘가 나왔어. 요렇게 생긴 요런 해가 나왔으니까 얘를 보면서 2차 부등식을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이 보이고 4가 보여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보여. 그럼 얘 두 숫자를 봤을 때 성빈아, 이렇게 괄호가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건 여기 어떤 괄호가 있었을까? x 플러스 3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왔다는 건 여기가 x 마이너스 4 이런 괄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등호가 마이너스 3과 4의 사이를 가리키고 있죠. 사이. 그지? 사이값. 사이값이니까 0보다 강요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맞죠? 요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곤란한 게 요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식이 떠오르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하영아, 이거하고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요?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죠. 그죠?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잖아. 분명히 이걸 봤을 때는 이런 부등식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부등식을 써줬죠. 윤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였다는 뜻일까? 예. x제곱의 개수.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 이 맨 앞에 붙는 a라는 애가 음수였던 거지.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로 양변을 나눈 거 푼 거예요. 이걸로 양변을 나눴는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거 아니고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거든. 그지? 그래서 내가 찾은 부등식과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한 부등식의 이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맨 앞에 붙어있는 a가 얘가 이게 음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방금 찾은 이 괄호에다가 자, 요렇게 생긴 괄호 두 개. 이거는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맨 앞에 붙어있다는 요 a를 나도 붙여볼게요. 이렇게 a를 붙여볼게요. 그럼 a를 붙인다는 것은 이 식에다가 지금 a를 하나 곱해준 거거든요. 그럼 0은 a 곱해봤자 0이니까 여기는 계속 0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등호의 방향이 a를 곱하는 순간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얘와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치? a를 붙였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 식은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한 요 식하고 완전히 이제 100%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죠? 앞에 a까지 붙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b가 뭐고 c가 뭔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개 한번 시켜볼게. a 그대로 냅두고 강효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그치.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요. 한 번 더 a까지 분배시켜버리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그대로 비교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비교합니다. 자, 성빈아, a는 a고 여기 b 있죠? 이 b가 밑에서 누구랑 같을까? 마이너스 그럼요. 부호 항상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c는 누구랑 같을까?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이너스 12a랑 같겠죠? 요렇게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이 식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요 놈을 풀고 싶으니까. 근데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하고 비교해보면은 뭐만 달라졌냐면
여기만 달라졌어, 여기만. 맨 앞에 맨 끝에 똑같고요. 여기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고요. 그쵸? 그러므로 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요 식에서 요 가운데 부분만 부호가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ax 제곱 하고 여기만 플러스 a로 바뀌겠죠. 나머지 똑같고. 이런 애를 이제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식 전체를 a로 나눠버릴 건데, 자, 우리 처음부터 아까 알고 있었어요. 하영아, 처음부터 a는 어떤 수였더라? 음수였어. 그러면은 이거를 a로 나누는 순간에 이 부등호 방향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요렇게 바뀌고 얘는 a가 싹 떨어지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그치? 그럼 다 왔어. 이제 이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원이가 풀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나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숫자 두 개가 뭘까? 일단 곱해서 10이 되는 것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그거 말고 4하고 43, 그치? 43 주고 부호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한테 붙일 건데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니? 맞아,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괄호 두 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 맞아요. 자, 요것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그치? 강여가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야, 양끝 값이야? 사이 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일까? 3번 마이너스 그쵸. 그럼 요쪽을 4 마이너스 4. 그치, 요쪽을 3. 자, 이렇게 해주면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는 당연하고요. 해를 가지고 다시 2차 부등식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음수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등호를 촥촥 뒤집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치? 자, 이런 문제였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16쪽을 볼게요. 자, 216쪽은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일단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려운 점은 x제곱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x제곱 앞에 얘가 붙어 있으면 되게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수도 있냐면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필수예제 16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라고 그랬죠? 부등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옆에 페이지 봐봐. 217페이지에는 보면은 2차 부등식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 문제에서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앞에 맨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얼마는 아니라는 거야? 0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부등식이 되려면 이거는 0이면 안 되니까 0은 아니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고 216쪽처럼 2차 부등식 아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한 거 있죠.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0일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말했으면 이 맨 앞에 게 0일 때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맨 앞에 붙어있는 요 a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딱 0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래프 모양은 정해졌지. 그지? 요게 일단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서로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져?
그쵸. 요런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을 찾고 싶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해봐. 성빈아,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거는 요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아라?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근데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돼. x축이 이렇게 중간에 딱 뚫고 지나가면 안 되고 x축이 어디로 가야 돼? 아예 이렇게 내려와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어야 자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그래프가 통째로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x축이 얘하고 만나지 않는 위치로 가줘야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x축이랑 안 만나는 상황, 이 안 만나는 상황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체크하면 돼요? 판별식, 그치? 아까 말했죠?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x축이랑 만나냐, 두 번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윤지야, 이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어. 커야 해가 아니라 작아야 해요. 뭐 둘 중 하나겠지. 크든지 작든지. 뭘까요? 커야 해요. 봐봐. 이게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떠 있으니까 크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판별식은 x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게 판별식이에요.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하고 이 그래프가 두 번을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만나지 않는 거지. 만나지 않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까지 만족을 해줘야지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수 있다 라는 게 1번 부분의 결론이고,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쓰고 갈게요. 기본적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자, 판별식에다가 이렇게 나누기 4를 붙여놓으면 얘는 이제 판별식이 좀 간단히 쓰는 거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소라, 여기서 b 프라임은 뭐지? 그치? b의 절반이죠? b의 절반.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가 지금 b 자리잖아. 이 b 자리에 앞에 2가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짝수일 때, b가 짝수일 때는 요거를 쓰는 게 더 편하지요. 한번 써볼게요. 자, 동주야, 지금 b 프라임이 뭐예요? 이 식에서는? 어떤 거? 이거는 b 전체고요. 그죠? b 프라임이니까 그쵸. 2는 빼줘야죠. b를 2로 나눈 거, 그게 b 프라임이니까. 자, 그래서 a 플러스 2라고만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무시하고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지금 b 프라임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지금 요 식에서의 a는 요 부분이고요. c는 요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하고 곱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판별식이 되겠다. 근데 하영아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죠? 작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써놓고 이걸 풀겠습니다.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한번 계산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4만 남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성빈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써져 있을 때 이런 거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하거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미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자, 그럼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네요. 그죠? 사이 값인가요? 양 끝 값인가요? 사이 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 그렇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아, 힘들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확인한 거예요. 요럴 때는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냐 쭉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의 범위인데,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게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돼가지고 결국 1번 케이스에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번 3번 케이스는 쉽습니다. 자, 2번 케이스로 가보면 a 플러스 2가 0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요 식에서 a 플러스 2가 0이면요, 이게 0인 거고 얘가 0인 거고 얘도 같이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4만 남아요. 4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4가 0보다 크다라는 식만 남는 거고, 가희야 이거는 항상 어떤 식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0이면 x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해를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따라서 요거 a 플러스 2가 0인 거 넘겨버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경우도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실수 x가 해가 됩니다. 요거 괜찮고 요것도 괜찮아. 자, 마지막 요거 볼게요. 자, 얘는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일단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x축을 여기다가 두든 아니면 x축을 뭐 여기다가 두든 아니면 더 올려서 여기다가 두든, 봐봐, 어디에 x축이 있든지 간에 이 x축보다 0보다 큰 부분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건데,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존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실수 x가 전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잖아. 그래프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x축이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는 지점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싹 붙여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2만 여기다 싹 붙여준 거예요.
이런 게 그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2차 부등식이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또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프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할 게 많으니까. 자, 그 옆에 217페이지에 한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진도는 마치고 오늘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교재 검사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217쪽에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다음에 책 검사하고 숙제하고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7번은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2차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A는 0이면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떨 때? A가 그러면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의 A가 0보다 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둘 중에 어떤 거?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겠죠? 그죠? 맨 앞에 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 조건은 앞에 216번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말이죠. 앞에 216번 문제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였고 217쪽은요.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답니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면 되는 거야. 존재하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통째로 다 0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래프 중에 0보다 큰 부분이 있기만 하면 합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X축이 꼭 이런 위치에 와야 되나? 아니죠.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없죠. 그죠? 왜냐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잖아.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면 X축의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2차 부등식은 무조건 해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판별식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A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늘 해를 가지니까 이거 자체가 해의 범위, A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X축을 어디다가 올려놔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관계없이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죠.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는 이제 X축의 위치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X축이 이 정도로 지나가주면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존재하니까 괜찮은데 X축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해가 되는 부분이 줄어들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해인데 그지? 그럼 X축이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딱 만나면 어때요? 윤지야,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더 X축이 더 올라가면 더 없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이 부등식이 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X축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말고 요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판별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는 X축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X축이 꼭 요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봐야 되고 그럼 윤지야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판별식은 X축과 만나는 개수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지?
그럼 지금 두 번 만나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이번에도 짝수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주야, 여기서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한번 써주세요. 1이요? B 프라임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B 프라임이 얼마예요? 2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4 빼기 A랑 A를 곱해야 되지 않니? A제곱이지? 4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근데 그게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지? 커야 되는 상황이고, 자, 요럴 때 이렇게 2차 부등식이잖아요. A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계산하기 까다로우니까 가해야 양변에다 뭐 해버릴까? 마이너스를 어때요? 곱해버려. 그러면 얘가 플러스 A제곱이 되니까 A제곱 앞에다 쓰고 마이너스 4 그리고 부등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렇게. 자, 김성빈 어떻게 이거? (5분) 전에 물어본 거야. 뭐예요? 응. 인수분해 해요. 네. 어떻게? A 플러스 응.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겠지? 자, 여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사이값. 사이값이면 뭐라 그래야 돼? A는 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음. 플러스 2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은 언제 벌어진 상황이냐면 요럴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 진짜 답인 거예요. 공통 부분은 어디냐? 여기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2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해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17번 필수예제 17번의 최종적인 답은요. 아까 1번 구간에서는 요거 전체가 다 해당이 됐었고 2번 구간 중에서는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둘 다 써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요게 필수예제 17번의 답이죠. 그쵸?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수학상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3차, 4차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부등식, 2차 부등식 나오는 부분까지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아예 연립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 217쪽까지고요. 개념원리 217쪽. RPM은 RPM은 115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115쪽까지인데 일단 여러분 이제 개별적으로 뭐 지금 뭐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재 상황이 다 달라서 내가 좀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어디를 좀 해오자라고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앉아서 숙제를 하시고 내가 한 명씩 불러서 교재 체크할 건데 숙제할 때는 일단 개념 원리 먼저 해주시고요. 개념 원리 하고 저번 시간에 내줬던 숙제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인 거고 지난 시간까지 숙제가 어디였냐면 개념 원리 212까지 그리고 RPM이 어디였니? 113까지였죠, 그죠? 113의 절반까지 113의 절반까지였고 111 제외하고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무리 못한 거를 하시면 되겠고 하면서 내가 한 명씩 불러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R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 영상이 다 있으니까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은 영상 보면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이어폰 가져오라 그런 거야.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그 와이파이 비번이거든요. 와이파이 중에 TP 링크라고 있어요. TP 링크. TP 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와이파이 있거든요. 그거 비번이니까 필요하면 사용해가지고 교재를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